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다뤄볼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지능기업. 이번엔 경영권 매각 되나? 흥행 기대감 쑥입니다. 지능기업, 토목 및 건축공사, 그리고 주택건설과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59년 9월에 설립돼 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총 3가지 분야로 토목 부문, 그리고 건축 주택 부문, 플랜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발주처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능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개별 기준으로 매출 3,772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 순이익은 20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 31.0%, 영업이익은 47.6% 감소, 순이익은 0.3%가 증가한 겁니다. 최근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9억, 순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23.8%, 389.5%가 각각 증가한 바 있는데요. 최근 SHC 글로벌 DNC로부터 446억 원 규모의 천안시 소재 신축공사를 지난 2일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446억 1,9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 매출 대비 11.8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실착 공일로부터 34개월이라고 회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 회사인 효성중공업이 이 지능기업을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죠. 네, 지금 이 공시 먼저 보기 전에 지능기업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이 수주단고, 즉 이 건설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동사의 최근 이 수주잔고 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찾아보고 싶다. 이 회사의 어떤 최근에 어떤 수주 동향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면 자, 방법을 다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다트인데요. 자, 기업의 모든 전자공시는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이 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회사 이름 칩니다. 지능기업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공시 내용 이렇게 쭉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아니면 단일 판매만 치셔도 돼요. 이렇게 단일 판매만 좀 치셔서 최근 한번 1년 또는 2년에 이 회사에 이 공사 수주 내역이 좀 있는가 검색을 눌러봅니다. 그럼 쭉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 정정된 이 납품 일정들이 좀 바뀐 이 기존의 어떤 이 공급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공급 계약은 이렇게 정정 문서가 아닌 원인 문서로 좀 남아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로 좀 보면은 작년 하반기인 이제 10월 달부터 지속적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사실은요, 올 1분기보다 올 2분기 5월 달에만 벌써 지금 3건, 6월 초까지가 좀 3건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 내용 보죠. 5월 달에 취득한 이 금액이 277억 원의 이 공사 수주. 두 번째죠. 363억 원의 공사 수주. 그리고 249억. 그 다음에 최근에 6월 2일, 어제였죠. 446억. 최근에 이 수주 잔고만 무려 한 1,000억이 좀 육박하는데 작년 하반기까지 좀 포함한다면 회사의 수주 잔고, 즉 따낼 수 있는 이 공사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다라는 좀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잠깐 더 자세하게 좀 공시를 볼게요. 네. 자, 이 전체 공시를 좀 볼 건데 이게 왜 그러죠? 자,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지금 지능기업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지능기업, 토목 및 건축공사, 그리고 주택건설 판매하는 사업 목적으로 영위되고 있고요. 이번엔 이 경영권 매각으로 흥행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공시를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796억 원. 네. 한마디로 지금 공시가 된 것 같으니까요. 한번 함께 공시 살펴보시죠. 예, 회사는 바로 6월 3일 어제였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이 미확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자, 원래 공시 먼저 보도록 하죠. 회사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냐면 지능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이 보도에 대해서 해명한 겁니다. 회사가 본 공시는 2021년도 6월 3일 조선 비즈 등에서 보도된 지능기업 매각설 보통주 우선주 동반 급등에 대한 해명 공시다.
조선비즈의 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2021년도 6월 3일에 당사의 최대 주주, 즉 지능기업의 현재 최대 주주인 효성중공업에 확인을 해봤는데 최대 주주는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효성중공업 잠깐 좀 볼까요? 네, 효성중공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회사인 효성중공업이 이 지능기업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경영 매각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사실 2008년 효성그룹이 931억 원을 투입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네, 그럼 공시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네. 효성중공업 관계사의 우리가 공시를 같이 좀 이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효성중공업의 자회사는 지능 기업이죠. 그러면 효성중공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 텐데 뭐 내용은 뭐 같네요. 지금 보니까 조선비즈 신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결정한 건 없다. 자,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함정을 찾아야죠. 바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확정, 미확정, 그다음에 이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데, 확정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확정 공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와 얼마의 이 양수도를 추진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확정된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확정 답변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미확정은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이 답변할 수 있는 픽스된 사항은 없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회 공시의 재공시 답변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1개월 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재공시 예정일은 7월 2일에 만약에 도래가 된다면 7월 2일에도 아직 결정된 거 없으면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고 어떤 대상과 어떤 이 주관사를 통해서 접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7월 2일 전에 확정된 어떤 매각 사실이 좀 있다면 확정 공시가 제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 또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물론 공시에서는 미확정이다라고 떴지만 경영권 매각이 성사되면 함께 지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밝혔으니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그래도 크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 지능기업이 왜 지금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왜 이게 반영이 된 거냐면 과거에 이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효성중공업이 과거에 죄송합니다. 지능기업이 과거에 이 주채권단위에서 어떤 법정관리 상태에 좀 있다가 효성중공업이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한때 이 채권단의 이 전체 지분율이 44.1%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 관련주로 편입됐던 지능기업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은행 등의 어떤 이 관계 채권자가 이 장내 지분을 좀 처분하면서 지금 채권자의 전체 지분은 32.9%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이 38%. 그럼 전체적인 어떤 이 매각 지분이 지금 현재 이 언론 통해서 확인된 바는 80.5%를 이제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매각 추진을 좀 했었지만 과거에는 건설업황이 불황이었고 실적적인 어떤 개선 효과가 미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매자를 좀 찾기 힘들었던 외형 요건을 갖고 있던 이 지능기업이 현재는 최근에 대우건설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이 대형 물건이 이 경영권 양수도 이 매각 물건을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또 건설 수주도 좀 살아나고 있고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실적의 개선 요인이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이 지능기업도 지금이 매각적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님, 차트를 보면서 모멘텀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 지속적인 수주가 있었는데, 잠깐 우리 차트를 좀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탄탄하게 형성이 된 이 저점의 영역대는요 2,200원입니다. 2,200원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이제 수주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작년 연말부터 이 수주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냐,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미미했네요. 그렇죠. 막대한 수주가 있었던 그 다음에 최근에 3월부터 뭐 최근에 5월까지 5월달까지 하면 5월 실적 같은 경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어떤 실적 공사 수주가 좀 늘어나는 어떤 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봉상의 바닥권을 오히려 좀 찍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4월달 3월 24일 날 최고가를 찍었던 이 4,400원은 바로 어떤 요인이었냐? 아, 그 테마주인가요? 오세훈 죄송합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정치 테마주로서 이 지능기업이 상당한 시세를 좀 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지마 급등을 사실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 사업과 관련 없는 주가만 거품만 잔뜩 낀 이 상승이 이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로 재료 소멸 관점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 지능기업의 수주 잔고가 좀 늘고 있고 5월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로운 공사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어제 좀 급등 나온 이력이 있는데 바로 요 구간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효성중공업의 이 자회사의 지능기업의 좀 매각이 좀 가시화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다시 좀 선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조회 공시 답변 이후에 이 아까 약보합에서 좀 이 조정받고 있던 지능기업이 지금 이 양봉으로 좀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 기대감은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는 모멘텀은 좀 유효할 것이다. 만약에 매각이 확정된다면 제로 소멸 관점으로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과는 상관없이 단기적인 어떤 물량의 실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되고 매각 흥행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다면 이러한 요인은 단기적 추세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잘 파악해야 돼요. 아, 매각까지 우리가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 또는 단기 시세 차익으로 좀 보되 만약에 재료 소멸 관점인 매각이 확정됐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전략 매도하면서 손실을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보유자분들을 위한 타점도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이거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가 지금 2,200원인데 최근에 아주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들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였는데 여기 구간에서만 우리가 언제든지 매수를 했다면 즉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갔다면은 언제든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반등의 어떤 구간들이 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바로 여기다.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200원을 우리가 좀 기점으로 좀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지금 현 구간에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2,200원에서 2,500원까지는 사실 매수해도 괜찮다. 저점 영역대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급등했던 기대감만 갖고 있고 묻지마 따지지마 식으로 이제 급등한 이 주식의 이력 때문에 상당한 이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00원에서 2,500원은 우리가 매수 유효한 구간인데 저는 한 포트 비중 10%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매각 태백까지 아마 빠져도 이 구간 이하에 빠질 수 있는 기업 가치는 또 아니다라는 점인데 다소 이 탄력적인 어떤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 대장주로서만 이게 편입됐던 이런 부분에 따른 이 상승 구간에서 막대한 매물대, 즉 위에 고점에 소위 이제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요인을 좀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구간은 3,400원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시그널상 예측이 좀 되기 때문에 2,200원에서 2,500원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매각설로 흥행 기대감을 키운 지능기업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매수 구간 타점 2,200원 선에서 2,500원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배터리 제조업계 통 큰 투자의 엠플러스 수혜 기대감 쑥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엠플러스 2003년 4월 설립돼 2017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 파우치형의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제조를 영위했고요. 또한 2008년부터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태동기부터 미국의 A123 시스템과 협력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ESS 2차 전지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ESS란 에너지 절감 장치를 뜻합니다. 엠플러스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 1,585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 순이익은 58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51.9%, 영업이익은 266.9%, 순이익은 191.4% 증가하며 실적 증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 4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억 원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분기 순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엠플러스 올 1분기부터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대표님, 보다 자세한 공시 짚어주시죠. 네, 사실 엠플러스 제가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이 실적적인 요인, 실적 그다음에 성장의 어떤 요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업종은 또 어떤 거냐.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 성장과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이 같이 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좀 물려도 좀 괜찮다. 언제든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게 수익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렸던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엠플러스입니다.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 공시였는데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용 잠깐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이다. 이 회사는 이 배터리 이 제조 시설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중에 하나인 이 공정도,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장비 중에 하나 이 설비를 이제 납품한 회사인데 확정 금액은 410억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1,585억에 25.9%에 해당되는 410억 원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계약 기간은 항상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납품의 텀이 좀 상당수 6년, 그다음에 7년, 8년 이렇게 긴다면은 이 대규모 이 공급 계약을 또 나눠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출이 아니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도 좀 상당히 중요한데 좀 계약 여기 기간이 내용이죠. 비교적 짧은 편이네요, 대표님. 6월 3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납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립 공정에 대한 어떤 설비를 이 엠플러스가 가서 이제 시공하고 납품하는 건데 11월 20일이면 아마 이 납품이 끝나는 걸로 좀 가일정은 좀 잡혀 있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실적이 언제 반영되느냐?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는 시점으로 봤을 때 6월부터면 어디죠? 3분기. 그다음에 4분기죠. 그럼 실적 반영이 빨리.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최근 반기까지의 만약에 엠플러스의 매출액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이 실적적인 영역, 즉 하반기에 410억이나 25.9%의 매출 신장이 이미 있다. 자, 25%의 매출 신장이 하반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3분기, 4분기의 실적 요인을 고려해서 반기에 조정을 주는 구간, 현재 조정을 주는 구간에 매수한다면 실적적인 요인이 한 번 더 부각되는 시점에 시세는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공시 유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유보는 11월 20일까지인데 즉 납품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 상대방에서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마라. 그렇다면 이제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좀 오픈할 수 있는 건데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이다. 그런데 앵커님 좀 궁금하죠? 그런데 이게 투자자를 위해서 어디 납품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공시 유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인 이 판단을 좀 해서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즉 납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영업 관련된 아주 중요 프로젝트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납품을 하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이 이 진행하는 이 사업의 어떤 이 가시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 또는 오픈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계약서에 어떤 명기된 어떤 사항에 한해서는 이 계약 상대방의 어떤 영업비밀 요청에 의해서 한시적인 어떤 이 중요 정보의 이 공시를 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일인 11월 20일까지는 상대 거래선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 공개는 좀 안 되고 있지만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외에 이 회사의 어떤 새로운 판로가 좀 개척된 것 아니냐라는 좀 추측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 삼성 SDI 이렇게도 좀 추론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차 전지의 이 공정 설비의 어떤 증가, 시설 투자가 지금 막대하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들 때문에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의 이런 이 수준은 지속적으로 이런 요인에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적 반영이 또 빠를 수 있고 이 성장 모멘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보다 정확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모멘텀 분석을 좀 더 해볼 텐데 M+가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시총을 보면 지금 1,710억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매출과 외형 대비해서 어떤 이 시총 규모가 아직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좀 없는 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다 상승 여력이 좀 더 충분하다.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면 충분하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좀 크게 세 가지의 공정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극판 공정, 두 번째 조립 공정, 세 번째가 활성화 공정인데 여기는 이 공정 시설에 필요한 이 3대 요소에 들어가는 모든 5장비 중에 하나가 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노칭기, 스텐기기, 뭐 탭 웰딩기, 패키징기, 디게싱기, 뭐 이렇게 장비 명칭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극판이라고 해서 양극과 음극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료를 선별하는 장비죠. 그 다음에 조립은 이 한정된 이 배터리의 어떤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사항. 그 다음에 활성화는 배터리의 어떤 이 폭발이나 이런 분리막 요소를 잘 장착시키는지에 대한 공정. 이 세 가지의 공정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장비를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M+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비 자체가 지금 시설 투자가 좀 막연한 SK 이노베이션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해외 이 배터리 제조 시설까지 충분하게 납품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모멘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타점 좀 볼게요. 지금 일봉상의 저점은요. 지금 9,000원에서 만원 구간이에요. 바로 이 구간인데 일봉상의 저점이 영역대인데 지금 이 구간은 상단으로 계속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적인 요인, 그 다음에 작년에 뭐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사업의 어떤 가시화된 부분, 이에 따른 이 소부장, 장비주의 어떤 대표 주자인 이 M+의 부각 요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이 신고가 좀 갱신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갖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단에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차 목표가인 17,000원과 2만 원대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충분하게 신고가 영역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이 바로 원동력은 3분기 그 다음에 4, 4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적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분석이 되겠습니다. 타점을 좀 간단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13,000원에서 14,500원 구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3,000원에서 14,5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관점이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13,000원을 이탈한다면 추세상으로는 저는 한 11,000원 초반까지 열려 있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한 20%까지 더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 분할 매도 좀 의견을 좀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 증가부터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 상승 여력이 충분한 M+ 저희 살펴봤는데요. 일단 분할 매수 구간,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13,000원 선에서 14,500원 선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포트 비중 10%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13,000원 이탈한다면 11,000원 초반까지 비중 20% 확대해도 좋다라고 역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볼 텐데요.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 상승 모멘텀 충분 이수앱지수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이수앱지수는 2001년 설립돼 2009년 기술성장성 특례기업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수그룹의 계열 회사인데요. 이수앱지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사업 외에도 세계 희귀약품 의약품 국내 도입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2018년부터는 윌슨병 치료제 트리엔탑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개별 기준 매출 43억, 또 영업 손실 20억 원, 분기 순손실은 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6%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과 순손실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네, 이수엔집스 러시아 백신으로 알려진 스푸트니크 V가 이 7월에 세계 보건기구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국내 위탁 생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이번에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주식으로 좀 바꿔달라고 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내용을 보죠.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어제 공시를 했는데 이 회사는 발행 주식의 4.1%에 해당되는 131만 1,475주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80억인데 이 전환가액이 6,100원이에요. 오늘 주가가 16,000원이니까 거의 뭐 2배, 2.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좀 막대한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고 있는 이 4% 결코 작지 않은 이 시장의 물량의 발행 주식이 좀 유통이 될 텐데 상장 예정일은 6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우리가 상장일 영업일 이틀 전에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권리, 공매도인데 그렇다면 영업일 기준에 2영업일이니까 날짜 체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좀 보면서 자 제가 이걸 저희 생방송의 묘미가 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렇죠. 하는 이 살아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네, 달력을 상승 잠깐 보도록 모멘텀 하겠습니다. 충분한 전환 청구권 행사 이수앱지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6월 18일 날이 상장 예정일이었죠. 다시 볼게요. 6월 18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6월 17일 정확하게 하죠. 6월 17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되는 건데 우리 잘 모르는 이 주린이 분들이 6월 17일 날 주식이 나오니까 6월 17일 전날이 6월 16일 날 주식 팔면 됩니다. 했다가 원치 않은 이 주식에 좀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죠. 우리가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주식 입고일 2영업일 전에 선행해서 주식을 좀 팔 수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에 영업일 이틀 전인 6월 15일에 신주가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거의 유통돼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6월 15일에 막대한 4%의 이 130만 주의 발행 주식이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이 단기적 관점에서 그럼 이런 희석 요인이 조금 우려된다면 14일까지는 어떤 주식을 좀 처분해도 괜찮다라는 이 사인을 좀 드리고요. 자, 이어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지금 모멘텀인데 이수앱지스는 최근에 이 러시아 백신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이 백신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관계사도로는 뭐 최근에 우리가 공시했던 EID, 이트론, 이화전기약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고 이 자회사 P투자에서는 이 한국 코러스를 이 주축으로 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백신 위탁 생산이 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 7월에 이 전 세계 이 보건기구에서의 이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이 모멘텀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4월 26일 날 이 기대감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도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세가 좀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좀 소멸이 좀 되면서 오늘 좀 이 10%대 좀 상승한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인은 다름 아닌 전환 청구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6월 초에 이 러시아 관계자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러시아의 다른 백신인 코비박 관련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러시아 백신이 전체적인 어떤 백신의 효능을 좀 부각받는 그런 단기 재료가 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량을 좀 수반한 상승이 좀 나오는 구간인데 그렇다면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뭐냐? 6월 15일 날 유통될 수 있는 130만 주의 신주는 우리가 충분하게 가격의 희석 요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팔아도 2.5배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악성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대응하시기 좀 힘든 구간이라면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13,000원을 좀 지지한다면 시세 흐름까지 좀 보유해도 괜찮다. 아직 이 러시아 백신 관련된 모멘텀은 좀 살아있고
그런데 지금 신규적으로 좀 들어가기는 이 상단에 어떤 매물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보유자 관점에서 13,000원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되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이 물량이 출현된 시점에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할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관점보다는 기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러시아 백신의 기대감과 전환 청구권 행사로 상승 모멘텀을 탄 이수앱지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3,000원 지지한다면 대응하면서 시세 흐름까지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민아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